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남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흔히 하는 고민들, 결혼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경험했던, 또 그리고 제 주변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의 생각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을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좀 편하게 친구들과 이제 술자리, 커피숍 이런 곳에서 얘기하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시고요. 저도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결혼. 누구나 다 결혼을 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태어나서 이제 자라나면서 학창 시절을 거쳐서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그 이후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실제로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위에서 봤을 때 잘 결혼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무난하게 평범하게 큰 불화 없이 사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결혼을 해서 힘들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시작부터 힘들 수도 있고 처음에는 잘 살다가 나중에 중간에 삐그덕삐그덕 하는 분도 있고 정말 오랫동안 잘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제 어쩌면 이제 황혼에 이제 말년에 갑자기 갈라서거나 안 좋아지거나 그런 분도 계세요. 참 그만큼 오랜 시간을 어찌 보면 남이었던 사람과 같이 가정을 이루고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신중합니다. 신중하게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따져보고 정말 이렇게 선택을 했다가도 이게 맞는 걸까? 이게 옳은 선택인가? 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살면서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이 맞나? 이 사람이 최선인가? 이 사람이 내 곁에서. 자,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워낙 이제 당연하게 다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냥 보통 이런 식이에요. 연애를 하다가 혹은 또 살다가 나이가 좀 들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생기고 내가 이제 내 스스로를 이제 건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결혼을 하고 내가 하나의 또 가정을 꾸려서 평생 동반자를 만드는 거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나와 닮은, 나와 비슷한 내 자식, 자녀를 출산해서 이제 키우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이제 결혼을 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결혼에는. 그러면 우리는 이 결혼이 과연 무엇이고, 사실 꼭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 결국엔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얘기를 하고, 친구들과 토론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혹은 또 내가 아는 누군가가 결혼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고민을 하는데, 잘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를 일단 규정 짓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꼭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 건지, 꼭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이제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결혼은 과연 무엇인가? 사실 결혼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고요. 사람마다 다르게 어떤 개념과 생각에 따라서 결혼을 정의할 텐데,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평생 같이 함께하는 걸 결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각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연애와 결혼의 차이일 수 있겠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그 집안의 가족과 그 가족이 만나는, 결합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결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결혼은 다른 것과 다 다르게 사실 같이 살 수 있고 하는 건 다 할 수 있지만, 정말 이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것들로 결혼의 의미를, 규정을 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도 사실상 결혼을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은 충분히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동거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자녀가 문제라면 사실 입양이나 이런 제도가 있기도 하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럼 결혼을 내가 꼭 해야 되는지, 뭐 안 해도 되는지 한 번쯤은 고민해볼 필요는 있으신 것 같아요. 결혼을 꼭 내가 해야 될까? 저도 아직 미혼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30대 중반의 나이를 이제 이 나이가 된 상황에서 아직까지 미혼이고 충분히 당연히 결혼에 대한 계획과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결혼을 꼭 해야 되는지 결혼이 뭐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결혼을 왜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도 포함해서 왜 하려고 하는지, 저를 포함해 친구들과 한번 물어봐요. 너는 결혼을 왜 하려고 하는지, 너는 결혼 꼭 해야겠는지 물어보면 대부분은 이제 안정적이라는 얘기 많이 하세요. 안정적. 결혼을 하면 내 삶이 좀 안정적이 된다. 분명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만 결혼을 해서 굉장히 불안정해지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삶이 충분히 안정적인데 결혼을 해서 더 불안정한 분들 계세요. 그럼 이제 결혼을 잘못한 거겠죠. 안정적으로 되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불안정하신다면, 자, 그리고 이제 결혼의 의미를 나는 아이를 갖고 싶어서, 내 아이를 출산하고 잘 길러서 내 후손을 남기고 싶어서 결혼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결혼을 해서 이제 계획적으로 이제 아이를 가져서 잘 키우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결혼은 내가 뭔가 부족한 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뭐 돈이 부족하다면 이제 상대방이 가진 것들로 좀 채울 수 있고, 내가 꼭 돈이 아니더라도 성격을 예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굉장히 철저하고 굉장히 꼼꼼하고 굉장히 신중한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A라는 분은 그런 분이고, B라는 분은 굉장히 꼼꼼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진취적이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뭐든 내가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 자, 두 분을 놓고 보면 좀 다르죠. 다른데 두 분 자체만을 놓고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꼼꼼하신 분, 굉장히 이제 열정적이고 뭐 진취적인 분. 그런데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만약에 만난다고 한다면 서로 이제 힘을 합치는 거죠. 장점은, 진취적인 장점은 장점대로, 좀 꼼꼼한 장점은 꼼꼼한 장점대로,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인간이 절대로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뭔가 하나의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비즈니스를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큰 사업을 한다. 그게 뭐 자식 사업이든 내 개인 사업이든 아니면 뭐 건강 관련이든 뭐든 간에 내가 큰 사업을 하나 한다 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가 사실 결혼을 이해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꼭 이제 결혼을 꼭 남들이 하니까 결혼을 해서 남들이 하는 만큼 뭐 출산을 하고 애를 가지고 어떻게 또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이제 그런 방식을 누구나 가지지만, 그런 것보다 내가 이 결혼을 하는 의미와 그 이유와 그 이제 필요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도 스스로 느끼기에 제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물론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 부족한 부분을 누군가가 같이 채워주는 그런 방식이 정말 결혼의 제일 큰 매력과 장점과 혹은 또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옛날의 결혼과 또 요즘 결혼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항상 뭔가 이제 그 부모님 세대에서 이어받아서 뭔가 이제 내가 집을 꾸리는 과정에서 뭐 사실 그쵸, 부모님들이 자식 결혼하면 뭐 집 한 채, 뭐 혹은 또 어떤 뭐 혼수 뭐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고, 그런 상황에서 그걸 받아서 자식분도 그걸 잘 가꿔서 본인들이 벌어가는 거를 다 더해서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을 계속 꾸려나가는 그런 이제 계속 반복되는 그런 과정이라면, 요즘에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문제, 결혼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자녀 문제도 예전에는 당연히 그게 자녀를 뭐 몇 명이든 낳아서 출산해서 기르는 게 당연했다면, 요즘은 이제 다르죠. 요즘에는 자녀를 꼭 낳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시고, 낳는다면 뭐 한 명만, 두 명만, 뭐 그게 단순히 양육이 귀찮거나 내가 뭐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기 때문에, 또 현대인들이 뭐 무슨 몇 포, 3포 세대, 5포 세대, 뭐 결혼, 연애 이런 것도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혼을 해도 뭔가 이제 부모님의 도움보다도 이제 당사자들끼리의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집을 장만하고 거기서 어떻게든 힘을 합쳐 살아가는 그런 이제 모델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혼자 살면 뭐가 힘들어서, 뭐가 부족해서 왜 굳이 결혼을 해야 되는지.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20대 중반에서 30대 한 초중반 정도까지 이제 한창 이제 결혼을 고민하시고 결혼이 앞다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랑 비슷한 지금 뭐 상황이시고 고민을 하시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결혼이 마냥 뭐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알죠. 결혼이 이제 실전이다. 결혼은 이제 뭐 지옥의 시작이다. 뭐 육아 전쟁,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시월드, 그죠? 뭐 여러 가지 유행어도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결혼을 안 하면 고민도 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왜 하면서까지 결혼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왜 결혼하려고 그러니? 너는 왜 결혼하려고 그래? 그러면 뭐 말은 이제 어찌 보면 포장을 해도 결국에는 속내는 뭐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그렇고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해보니까 뭔가 내 예상과 많이 달랐던 거죠. 뭐 이미 글로는 우리 주변에서나 뭐 인터넷상으로나 글로는 결혼하면 힘든 게 많고 뭐가 스트레스가 많고 뭐가 예상치 못한 그런 것들이 많고 너무 이제 책임감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정작 이제 뭐 그러려니 아니면 나도 충분히 이 정도는 남들이 다 하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 무게감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아직 안 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제가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제 결혼 경험을 모든 다른 분들, 여러분들에게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이제 제 각각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같이 고민해보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럴까?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라면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결혼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제도상 결혼하지 않고 뭐 내가 입양을 하든 이렇게 해서 아이를 갖는 뭐 동거 상태에서 애인과 동거 상태에서 아이를 갖는 뭐 외국에는 그런 모델들이 많죠. 그러기는 이제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아이를 갖는 게 제일 무난한 그런 이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혼을 제가 한다면 가장 큰 중요성,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사실 평생 내 편을 찾는 것 같아요. 평생 내 편. 내 동반자라고 하죠. 사실 굉장히 아무리 잘나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단점도 많고 아무리 강해 보이고 굉장히 커 보이는 사람도 사실 혼자 있을 때나 뭐 여러 힘든 상황이 생기면 굉장히 나약해지고 불안해하고 비이성적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어찌 보면 어릴 때는 잘 참고 곁에 누군가가 있으니까 사실 내가 참을 수 있는 것도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든 친구든 뭐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애인이든 간에 그럼 이제 내가 힘든 상황이 언제든 계속 생길 텐데 어릴 때 힘든 건 어릴 때 힘들고 뭐 취업하고 대학교 가고 취업하고 또 그리고 뭐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나중에 살면서 이제 건강 악화되고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계속 생길 텐데 그런 힘든 상황마다 내 곁에서 내가 스스로 버틸 수 있게 도와주고 지켜봐주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 하루에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이런 고민을 했고 이런 즐거운 일이 있고 또 이런 축하할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내 평생에 한 명이 있다는 게 사실 결혼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친구도 뭐 친구가 영원할 것 같지만 뭐 친구나 우정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한번 이 영상을 이제 제작을 할 텐데요. 친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중에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어릴 때는 우선순위가 사실 고민할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있는 뭐 애인이든 친구든
사실 영원을 약속하는 경우가 많죠. 영원한 사랑, 영원한 우정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사실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내가 가진 게 많아지고 책임질 게 많아질수록 내가 사실 선택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죠. 어려움을 겪으면 그 선택을 가장 그 선택에 근거하는 우선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게 사실 가족이에요. 가족이고 결혼을 한 상황이라면 뭐 부인이든 남편이든 자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좀 영원히 내 곁에 있어서 나와 같이 소통하고 토론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약속을 하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이도 출산하고 내 뭐 불신 같은 자식들을 잘 키워서 또 후손을 남기고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런 것도 결혼의 큰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혼을 안 하시는 거죠. 근데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내가 결혼을 하기 전에 그 연령대가 되면 제가 말씀드린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정도가 됐으면 그때는 결혼에 대해서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 언젠가는 하겠지, 뭐 애인 있으면 하겠지, 좋은 사람 있으면 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도 내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결혼 내가 왜 하려고 하는지, 내가 뭐가 부족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해서 이 지금 현재 생활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할 건지. 결혼을 해서 물론 결혼해서 단점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보다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더 나았지 못하고 더 힘든 삶을 산다면 사실 결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거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와 큰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어떤 점에 있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더 나아질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게 경제적인 삶이든 내 마음의 안정이든 뭐 내가 가질 수 없는 자식을 갖는 것이든 뭐 내가 안정적으로 이제 소통하고 얘기하고 대화 통하는 그런 가족이나 친구 같은 그런 존재가 평생 하나 생기는 그런 의미는 가요. 자, 네. 그러면 어떻게 결혼하는 게,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 제가 결국 이제 이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제작하게 된 것도 이 말씀을, 이 고민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이제 말씀드린 건데, 정말 이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뭐 내가 노력하고 정말 취직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취직도 잘 되고 이제 지금 뭐 돈을 벌고 하는데 평생 가난한 분이 있어요. 가난한 분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분명히 있는데 넓은 집,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좋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은데 혼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부양할 가족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가진 장점을 이걸 살려서 좋은 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분을 만나서 대신에 이분은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야겠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도 이제 그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 부족한 부분이 내가 가진 것과 맞다면 좋은 인연이 돼서 결혼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정말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 뭐 돈도 정말 많이 벌고 가진 것도 많은데 사실 너무 이제 성격이 모나고 아니면 너무 이제 바빠서 돈 버느라고 바빠서 내가 뭐 주변 친구들 뭐 이렇게 챙길 기회가 없어서 친구가 많이 없다면 어찌 보면 이분께는 이런 사람이라면 내 얘기를 정말 잘 들어주고 계속 공감해주고 또 뭐 싸울 때도 있겠죠 물론 나와 평생 같이 친구가 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할지 그런 사람이 필요하면 또 그런 사람을 찾아야겠죠. 그죠? 뭐 이분에게는 이제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내가 나의 얘기를 평생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이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화가 통하는 그런 이제 뭐 배우자를 찾으면 됩니다. 자, 어떤 분은 이제 뭐 그런 분도 있어요. 뭐 우스갯소리로 외모는 며칠 가고 뭐 몸매는 며칠 가고 뭐 성격은 며칠 간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내가 정말 매력적인 여성분, 매력적인 남성분, 정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정말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어떻게든 이런 모델을 꿈꾸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매력적인 이성을 찾는 거죠. 뭐 그렇게 찾으면 주위에서는 뭐 철없다, 뭐 평생 안 간다, 며칠 있으면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굉장한 장점입니다. 외모라는 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외모 보고 결혼하면 정말 뭐 후회한다, 얼마 안 간다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 반대로 따져볼게요. 반대로 외모가 너무 별로다라고 했으면 사실 그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가진 분들은 가진 거에 대한 장점은 몰라요. 근데 못 가진 분들은 끊임없이 그 어찌 보면은 피해의식과 뭐 단점과 이런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외모가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돈도 마찬가지고 성격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듯이 다 장점이 있습니다. 자,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없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떤 분은 건강이 좀 좋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잔병 치레하고 항상 뭐 병원은 달고 살고 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항상 부모님이 뭐 케어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주위에서도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만약에 이제 이 부모 곁을 떠나서 내가 독립해서 내가 이제 배우자를 만난다면 사실 이제 그 부모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부모 역할을 내가 챙겨주는. 근데 이제 이 건강이 좀 악화되신, 뭐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신 분은 배우자가 그런 걸 챙겨주시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을 꼭 성격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또 능력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을 만나셔야죠. 그래서 제가 뭐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지만 결혼에 있어서 결혼 준비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무엇이 좀 가지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못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뭐 못 가진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관심 없으면 상관없어요. 이건 어차피 내가 못 가진 거지만 나는 뭐 없어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상관없지만 내가 못 가진 것들 중에서 내가 갖고 싶은 것들 그게 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누군지 우리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도 있듯이 내 자신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가 가진 장점이 뭔지 알고 내가 가진 단점이 뭔지 알고 그리고 내가 가진 그 단점, 부족한 부분 중에서 내가 없어도 상관없는 것들은 과감히 제외하시고 내가 없으면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좀 고통스러울 것 같은 그런 단점들 그게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단순하게 표현을 할게요. 돈이든 건강이든 외모든 뭐 성격이든 뭐든 간에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상대방을 만날 때 그게 있는지 없는지 보면 돼요. 그러면 제일 큰 요소가 해결됩니다. 다만 물론 결혼이 이렇게 단순하진 않죠. 단순하게 나는 이게 부족하니까 너는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나랑 결혼하자 라고 하진 않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수많은 부분들이 다 고려가 되고 어느 정도 맞춰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 따지고 고민하고 했을 때 나오는 이제 결론이 결국 내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런 이제 결론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부족하고 또 내가 이게 없으면 어떻게 힘든 일이 생길지. 자, 조금 제가 단순해서 표현했는데 좀 성격의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체화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굉장히 꼼꼼한 상태예요. 꼼꼼하고 따지고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데 너무 이렇게 꼼꼼하다 보니까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곁에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이거를 좀 진행할 수 있는 조금 더 내가 꼼꼼하면 떨어지더라도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나를 알고 내가 뭐가 장점이고 뭐가 부족한지는 사실 대부분 잘 모릅니다. 스스로는. 왜냐하면은 당장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실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고 뭐가 장점이고 단점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이제 준비된 그런 멘트와 그런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표현을 했을 때 그 정말로 그런 사람이기보다도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내가 뭐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꼼꼼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좀 굉장히 이제 대범하고 항상 이제 좀 이제 모두를 아우르 리더십 있고 이런 분이라면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지만 또 내 내면은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모델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좀 소심하고 좀 내성적이고 이럴 수도 얼마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자신을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뭐 장점 단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아는 게 스스로 파악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이 사실 연애입니다. 내가 누군지, 또 내가 어떤 성격인지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하는 게 사실상 제일 확실한 방법이 연애를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오랫동안 만나보고 어찌 보면 모든 거를 서로 공유하는 거죠. 결혼까지는 아니지만 공유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서로 싸워도 보고, 뭐 서로 정말 끝까지 끝장을 보죠. 연애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애에 있어서 내가 누군지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흔히 뭐 남자도 많이 만나보고 여자도 많이 만나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많이 즐기고 많이 놀아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뭐 다 놀았으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결혼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연애라는 게. 근데 또 이럴 수 있어요. 이러면 저는 연애를 많이 안 해봤고 연애를 많이 못 해봤고 이렇게 뭐 횟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신데, 연애는 횟수보다는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횟수보다는 얼마나 한 분과 한 분 한 분을 오랫동안 좀 진지하고 좀 끝까지 만나봤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만에 하나 이렇게 만나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또 결혼을 또 준비를 하시고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내 자신을 아는 방법이 친구보다, 정말 가까운 친구도 중요하지만 친구보다 가족들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 형제보다도 부모님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이제 나이 들고 이제 뭐 대화도 안 통하고 세대 차이 나고 굉장히 따분한 소리만 하는 분 같지만 생각보다 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식이 어떤 사람인지 부모님이 굉장히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파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결혼은 연애 결혼이 맞냐, 뭐 조건 보고 하는 결혼이 맞냐. 사실 뭐 이런 고민도 사실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저거는 이제 포괄적으로 내가 부족한 걸 파악하고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사실 그게 연애 결혼이든 조건 결혼이든 다 포함되는 말이죠. 내가 뭐 조건이 이게 부족하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연애하는 대상이, 내가 지금 만나는 대상이 그 조건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그 대상보다는 조건을 맞춰서 하는 게 좋겠죠. 그게 꼭 결혼이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뭔가 현실을 벗어나서, 현실에 동떨어져서 이상적인 것만, 이쁜 거,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기에는 너무 좀 냉정한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거는 사실 우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뭐 사회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어찌 보면은 더불어 사는 사회는 맞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같이 살아가는 사회는 당연한 건데, 그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냉정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지고 내가 보잘것 없어졌을 때 나를 정말 곁에서 도와주고 챙겨주고 내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냉정하게 내가 부족한 거,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형식에 있어서 연애 결혼이 좋다, 뭐 혹은 뭐 계약이 아니죠. 그 결혼정보 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선이라든가 그렇게 봐서 결혼하는 게 좋다, 그렇게는 사실 경중을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또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 본인의 현재까지의 경험, 그리고 본인의 부족한 부분, 그런 것들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제가 이제 이런 거를 고민을, 평소에 하던 것들을 그냥 두서없이 뭐 이것도 얘기했다가 저것도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했다가, 또 어찌 보면 뭐 듣다 보면 지금 뭐 계속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송 자체가 좀 그런 컨셉과 그런 이제 목적으로 좀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서 뭐 강의 형식이나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입장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과 고민과 이런 생각들을